내 이름은 커터게 카부토. 너다신 부활! 어리석은 백성이여, 착취의 나날이 너희를 기다릴지어다! 노다신 만세! 뭐? 착취의 나날? 노다신의 부활을 기뻐하는 무투파 야쿠자다. 아모구미와 텐노지우미 간의 전쟁은 뒷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츠가나타 카미자와! 피로 피를 씻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대전쟁이었다. 키도 조이치로는 목숨을 걸고 아모구미 본부에 침입했다. 아버지, 아사쿠라, 내게 힘을 빌려줘. 키도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아모! 꺾이지 않는 집념을 발휘해 큰형님께 달려들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있는 한 큰형님께는 손가락 하나 못 댄다. 와나카 형님이 키도의 팔을 잘랐다. 그리고 그도 형님의 복수다. 헌신의 아디크린 그리. 코바야시 형님의 칼이 키도의 몸을 무참히 갈랐다. 그렇게 아모구미를 공포의 늪에 빠뜨린 키도 조이치로는 여러분에게 원한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모구미 본부에서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텐노지구미 키도 팔을 무찌르는 데 성공했다. 키도가 죽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하야미 상처는 좀 어떠냐? 거의 다 나았습니다. 상처 부근이 좀 뻐근한 정도예요. 우리 조직원들의 상처도 차츰 회복되고 있었다. 아직 햇병아리지만 근래 들어 하야미도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키도, 넌 내가 상대해주마! 그 키도에게 두 번이나 달려들었으니 말이다. 가장 큰 희소식은 전선을 이탈했던 노다 형님이 복귀했다는 것이다.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뒀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구나. 우선 게을러 터진 막내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줘야겠군요. 그래. 노다 형님은 뛰어난 사령탑으로 전쟁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한다. 한고래가 4번갈 놈사람을 노리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텐가, 이 도요 3등병? 예? 경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혹시 대가리가 끝받치니? 완전 틀렸어. 한고래 2-3명을 생포한 다음 그곳에 접근하면 눈가를 파버린다고 경고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다시 얼씬도 못하게 확실하게 밟아두란 말이야. 뭐 막내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겠지만 실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겠지. 스나가 형님은 부상이 심해 아직 입원 중이다. 카즈키, 저 나뭇잎이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형님, 월계수는 1년 내내 잎이 지지 않습니다. 그래, 여장은 왜 했어? 조사 중이라서요. 입원하는 동안 할 일이 없어 무력감에 빠진 상태라고. 그러던 어느 날 부두목님이 나와 이토요를 호출하셨다. 저기 당장 쳐들어올 일은 없을 거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지. 잠깐 숨은 돌릴 수 있겠군요. 상처를 회복할 시간은 충분하겠어요. 텐노지구미는 정성껏 키도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한다. 기도, 그간 고생 많았다. 이제 푹 쉬거래. 그쪽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포기를 모르는 놈들이니 안심하긴 일러. 토가리파가 도쿄로 진격할 준비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텐노지구미 토가리파, 키도파와 더불어 텐노지구미 2대 전투 조직 중 하나다. 상관없습니다. 아모구미를 건드린 자는 모두 죽음뿐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나는 시즈오카에서 토가리파의 3인자 무로야와 전투를 치렀었다. 이거라 커터가! 무로야는 말이 필요 없는 강적이었다. 잘 가라 얼라 새끼야! 나도 이토요도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때 이야기를 듣던 노다 형님이 입을 열었다. 강철의 토가리. 이 형님, 그 자를 알고 계십니까? 알다마다 한때 유명했었지. 오사카의 괴물이라고. 노다 형님은 토가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텐노지구미의 토가리겠냐? 사람을 개무시한 것처럼 별거 아니구만. 서일본 뒷세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다고 한다. 강철의 무투파 야쿠자.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관서지방 최강의 실력자라 일컫는 일도 있었다.
토가리는 불과 2년 만에 뒷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도가래, 넌 강하다. 그러네, 두 아들은 너무 잡지 말래. 신고 감사합니다. 오타객님. 그나저나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는 당시 간부였던 오타케와 함께 사무소 앞 골목을 걷고 있었다. 한때 거리를 헤매던 토가리를 텐노지구에 영업한 건 오타케였다. 그러고 보네, 그 발렌타인데이구나. 정말 기대가 되는군. 기대되는 표정이 아닌데요, 형님. 오타케는 토가리의 은인이었다. 그 시절 오타케는 어떻게 널 죽이고 선명성을 얻겠다. 관서 지방의 야쿠자 나루미 야구미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다. 두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난 3명의 히트맨. 어떻게 죽어라. 없애지마! 뭐니? 좌우에서 들이닥쳐 도망갈 구멍조차 없었다. 강풍 때문에 기척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망신도 이런 망신이었거나 동시에 전부 처리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다면 다음 순간 형님, 실례하겠습니다. 도가래! 저쪽 골목으로 가시죠. 토가리는 오타케를 감싸 안아 스스로 방패가 되었다. 토가리가 뛰쳐나가자마자 히트맨들의 일제히 발포했다. 죽어라 어떻게. 우와. 타나는 전부 토가리의 등에 적중했다. 토가리는 굴하지 않고 달렸다. 오타계 형님, 그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도가래, 너 상처가... 토가리는 총에 맞은 상태로 쭉 달렸고 저 자식은 뭐야. 이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목을 돌아 모습을 감췄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도가래, 대체 몇 방을 맞은겨? 6방 정도 맞았습니다. 등에 오리온 자리가 생겼겠네요. 토가리가 맞은 타라는 총 8발이었다. 상황은 눈 깜짝할 새에 정리되었다. 벼랑간 타란이 두 사람의 머리를 꿰뚫었다. 잠시 후 토가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감히 내 등에 별자리를 새겼겠다. 토가리가 아직 2년차에 불과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은 강풍이 부는 날의 포위 공격이라 우연이겠지만 퍽 괜찮은 수법이었어. 잘 가라. 칼에 배가 찢겨 사망했다. 도가래, 대단한 사내고 장차 크게 될 녀석이야. 토가리는 부상에도 아랑곳 않고 끝내 살아남았다.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5년 뒤 토가리는 그때와 똑같은 사건을 겪었다는 것이다. 병원 좀 데려다 줄래? 죽을 것 같아. 보스를 지키고자 12발의 총알을 맞고 습격자를 몰살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끝낸 노다 형님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다. 카부타, 내가 부활했다고 곳곳에 알려라. 물론이죠 형님. 경사스러운 일이니까요. 멍청아, 넌 머리가 깡통이냐? 나는 영문도 모르고 박치기를 당했다. 날 찌른 암살자를 꿰어낼 거다. 보나마나 텐노지고미가 사주했겠지만 내가 쌩쌩하다는 건 즉 킬러가 임무에 실패했다는 뜻. 프로라면 다시 한번 날 죽이러 올 테니 그때 복수한다. 그런 깊은 뜻이... 예, 알겠습니다. 노다 형님을 습격한 암살자는 2명이었다. 개자식들, 뒤에서 찌르다니. 혼잡한 거리에서 놈들은 기척을 완벽하게 죽이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노다 형님의 예상은 적중했었다. 노다 형님을 습격한 범인의 정체는 난 아무구미의 노랑머리 살아있다는데. 뭐 걸치 아프게 됐네. 안 그래 존? 관서지방 암살 조직의 킬러 존과 댄이었다. 암살 기술은 킬러 중에서도 평균 수준이었지만 찾았대. 기척을 없애는 능력만큼은 최상위급이라고 한다.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바로 뒤에 서 있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라고.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빌어먹을. 등이 무참히 찢긴 뒤라고 한다. 벤, 오늘 파티 날까? 그래, 마침 좋은 와인이 들어왔거든. 그래서인지 암살 임무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노다 형님의 복귀 소식은 텐노지구미에도 전해졌다. 일 제대로 안 하나? 노다가 살아있대잖아. 돈이 아깝네 돈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존과 댄은 다시 도쿄로 향했다. 더 이상의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가자된 노다를 죽이라.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 그래서 재밌는 거 아이가? 그들은 프로 암살자로서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 그 무렵 노다 형님은 정보상 고다이를 만났다. 나를 찌른 킬러를 찾고 있어. 기척없이 다가와 뒤에서 습격하는 니인조 킬러. 뭐 아는가 있나? 물론 힌트는 그 정도면 충분해. 범인은 아마 존과 댄이라는 2인조 킬러일 거야. 얼굴도 알아. 그리 말하며 고다이가 핸드폰을 만지는가 싶더니 이 사람들이야. 범인의 사진을 노다 형님에게 보여주었다. 훌륭해 고다이, 감동이야. 나의 형제요. 훌륭하긴 뭘. 당신이 울 줄 알고 미리 조사해두고 있었어. 이리하여 노다 형님은 자신을 습격한 범인의 얼굴을 알아냈다. 형님은 두뇌를 풀회전시켰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신칸센을 타고 오겠지. 기차에서 내린 뒤에는 차나 택시를 탈 거고. 수사망이 어느 정도 좁혀지겠어. 오기만 해봐라. 아주 지역을 보여줄 테다. 그 뒤 노다 형님이 향한 곳은 기차 플랫폼이었다. 이터요, 시작하자. 범인은 아마 특실에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형님. 이때 이토요는 어떤 물건을 준비해두었다. 손가락 위에 올라가는 크기의 초소형 무선 카메라였다. 과학의 발전은 놀랍군. 이토요는 출구가 보이도록 의자 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빠진 곳 없이 찍으려면 4개는 필요하겠소. 그리고 역 근처에 아제트를 만들어 감시했다. 장관이구만. 나도 자체해서 노다 형님을 도왔다. 신칸센은 하루 약 100대가 도착한다. 이 정도는 껌이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감시하겠습니다. 놓치면 곧 죽음이니까요. 잠은 막차가 온 뒤에 자면 된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그로부터 며칠 뒤 노다 형님의 예상이 적중했다. 지친다 지쳐. 빨리 오사카에 돌아가고 싶다. 벌써 지쳤어? 얼른 죽이고 집에 가자. 존과 댄은 신칸센 특실 열차를 타고 도쿄로 올라오고 있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기차에서 내렸다. 자는 대기 시켜놨어. 한구리한테 돈을 좀 쥐어줬거든. 오케이, 빨리 끝내고 도쿄 여자들이랑 신나게 놀자고. 두 사람은 텐노지구미 사나이 한구레 조직과 손잡은 상태였다. 두 사람의 모습을 포착한 건 이토였다. 형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식들, 내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아? 자, 지옥의 시연을 시작합니다. 노다 형님이 감시실에 틀어박힌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영내에 있던 부하가 놈들의 동향을 보고했다. 북쪽 출구에 나와 픽업 차량에 다가서는 중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시각 우리는 이미 차에 탄 상태였다. 차종과 색깔, 차 번호를 보고해. 우리는 놈들의 차를 쫓았다. 얼마 후 차는 인적 드문 길에서 신호에 걸렸다. 그 순간 노다 형님이 소리쳤다. 지금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갓길을 세워. 절대 들켜선 안 돼. 형님은 가방을 메고 차에서 뛰쳐나갔다. 드디어 신무기를 쓸 때가 왔군. 우리도 다급히 차에서 내렸다. 형님, 어디 가십니까? 놓쳤다간 자칫 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 우민들아. 다음 순간 노다 형님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걸 보아라. 그건 바로 얼음 송곳 드론. 그 이름답게 얼음 송곳이 붙은 드론이었다. 우리 같은 범인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노다 형님, 그건 대체 뭡니까? 이번 중에 하도 심심해서 개발했지. 얼음 송곳에 한계란 없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실은 이랬다. 노다 형님이 병원에 있을 때 노다 형님, 병문안 왔음. 형님, 드론 조종을 맹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악을 차단하라. 얼음 송곳 드론. 좀 그냥 병문안 온 선량한 사람이라고요. 그로 인해 하야미가 숭고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윽고 노다 형님이 드론을 날렸다. 너다신 포할. 대세는 드론이다. 엄청 빠르잖아. 드론이 날아감과 동시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서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속도는 드론이 훨씬 빨랐다. 가서 잡아. 드론은 순식간에 차의 지처까지 날아갔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의구심이 떠올랐다. 형님,
저건 방탄차일 겁니다. 얼음 송곳으로는 무리가 안 일런지. 그런데 노다 형님은 멍청아, 저게 평범한 얼음 송곳인 줄 알아? 대담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드론이 차량을 향해 급 강화하기 시작했다. 음침하게 뒤에서 사람을 찌른 벌이다! 이윽고 차 윗부분에 얼음 송곳이 부딪힌 순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게 아닌가. 그 광경에 노다 형님이 환희에 찬 외침을 내질렀다. 얼음 송곳 드럼 본버 장렬! 최첨단 과학의 힘이다! 엄청나다. 형님은 단지 심심하단 이유로 이런 엄청난 걸 만들어냈단 말인가? 그때 불타는 차량 뒷좌석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왔다. 이게 웬 날벼락이야? 얼른 차에서 빠져나가야 해! 습격을 받고 넉마가 된 존과 댄이었다. 운전기사는 이미 사망했다. 비겁하고 어리석은 놈들, 진짜 비겁함이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노다 형님은 사경을 헤매는 두 사람에게 기세 좋게 외쳤다. 그러나 놈들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너다 죽여버리겠다! 정정당당하게 죽여주지. 한꺼번에 덤벼! 정정당당 천재 이루의 길을 지발로 그다 차는 건 지옥에서 후회하게 될걸! 다음 순간 죽어라! 노다 형님이 우렁찬 외침과 함께 발포했다. 총알이 향한 곳은 댄이었다. 으악! 피했다! 댄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탄환을 피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으악! 뒤를 돌아본 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이유는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뒤에서 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에서 기습하는 건 너희 특기잖아, 안 그래? 차에 치인 댄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실로 호쾌한 복수였다. 한편 존은 등을 돌려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뭐 저런 비겁한 놈이 다 있노. 난 아직 죽기 싫다고. 그 모습을 본 노다 형님이 소리쳤다. 카부터 출동! 예 형님! 그 직후 형님은 존의 등을 얼음 송곳으로 마구 찔렀다. 어딜 도망가! 오, 1초에 23번 전성기 시절의 기록과 맞먹습니다. 방금 병상에서 일어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존은 등이 구멍투성이가 된 채로 사망했다. 이리하여 노다 형님은 스스로 복수에 성공했다. 비겁함에도 급이 있지. 그놈들은 뒤에서, 나는 하늘에서. 스케일이 다르다 이거야.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형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다 형님의 복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